그리고 이제 우리 최고의 안티조선 활동가 김건희 선생님. 야. 지금 원래 근데 그 간첩단 사건에서 지령을 받으면 조선일보 그거를 폐간 운동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쨌든 그래서 김건희 여사께서 이 명태균은 명태균 씨는 USB가 여러 개였다. 여러 군데 보냈다. 그리고 그것까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만 조선한테만 줬을까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다라는 정황인데 JTBC의 단독 보도를 보면 단독이라고 해놨으니까 단독 보도죠. 예. 최근에 윤석열, 김건희와 명태균 씨 사이에 육성 통화 녹취가 잇따라 공개가 됐는데 JTBC 취재 결과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문제로 윤석열과 통화를 마친 뒤 13분 만에 이 통화 녹음 파일을 따로 저장해뒀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확보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육성을 USB 여러 개에 담아서 보관을 해왔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윤석열 전화 통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김건희 전화 통화,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한다고 한 거, 그 다음에 그 김건희가 전화해서 걱정 말라고 하는 그거. 이 통화 13분 만에 카카오톡 4개 쓰기로 휴대전화기에 녹음된 윤석열 통화 파일을 옮긴 걸로 확인이 됐고 파일명은 윤석열 대통령 뒤에 날짜와 시간 숫자 이렇게 돼 있고 크기가 뭐 얼마 2.35MB였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4개 쓰기 기능이 있는데 그게 자기한테 뭐 메시지 보내서 파일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 보죠. 여러분 김민아 선생께서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일체의 메신저 앱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문자 메시지만 쓰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옮겨가지고 PC 옮겨서 USB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방패막이로 활용하려고 한 것 같고 지난해 10월달에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이 USB 한 개를 조선일보 기자한테 주어서 대통령실에 전달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뭐 이미 아실 거고 우리 한번 얘기했죠. 네.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 이와 다른 경로로 통화 파일을 전달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돼 있고 명 씨는 압수수색을 피해 USB를 따로 보관하면서까지 윤 대통령의 통화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구속된 뒤에 휴대전화기 세대와 USB를 검찰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얼마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 자식들은 진짜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웃긴 게 김민하 평론가님 혹시 피처폰 쓰시나요? 저 앱등이입니다. 앱등이 아이폰 16 프로. 예, 아이폰 16 프로를 제가 쓰는데 지금 문자 메시지 힙스터인가요? 홍대병스러 모든 거를 마하트마 간디의 그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지 마세요. 마하트마 간디의 기준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으나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고 그 그냥 카톡과 텔레그램을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거기를 뭐 그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끝도 없이 초대를 하고 그 초대를 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게 뭐 저를 향한 어떤 애정이거나 저를 향한 어떤 관심이거나 그럼 또 좋은 점이 있을 수가 있죠. 초대해놓고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지 하고 싶은 얘기들만 하고 집단적 독백을 거기서 계속하고 빨간색 그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나는 계속 그걸 읽어야 되고 뭐야 그게. 그렇군요. 가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가요. 나가면 왜 나갔냐고 막 뭐라고 하고 뭐가 뭐 서운한 게 있냐, 뭐가 잘못됐냐, 뭐가 어쨌냐, 또 초대하고 또 그거를 또 뭐 영원히 거기서 벗어나. 그게 뭐 하나면은 그게 하나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개가 있고 그거를 또 무슨 특정한 얘기를 하려고 만든 카톡방인데 그 얘기가 끝나면 이제 없애든가 없애지도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누가 거기 올려요. 그리고 거기서 애초에 만든 것과 상관없는 얘기를 또 시작하는데 또 집단적 독백의 장이 되고 집단적 독백까지는 견디겠어요. 자기 자랑을 합니다. 결국은 거기서 그 묘한 그 뉘앙스를 캐치해야 되는 그 압박감. 이 얘기를 왜 했지? 놀러 갔다. 이 얘기를 왜 했지? 이 사진을 왜 올리지? 이게 무슨 얘기지? 그 압박감. 그래서 나는 이제 탈출한 거죠. 나는 나 챙기기도 바빠. 나 스스로를 챙기기도 바빠. 난 탈출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탈출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만 된다. 네. 그 아무튼 사람들이 뭘로 왔어요?
몰려왔지만 우리는 항상 500명을 꿈꾸고 있는데 500명 매속 넘죠 늘 넘어요? 늘 지금 넘었어요. 안 넘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안 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횡설설만 해서 근데 지금 또 횡설설로 가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예. 그 카톡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은 요즘 사람들은 카톡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것처럼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카톡이 없이 지금 꽤 장기간 하고 있는데 이 평론가지를 할래도 카톡이 보통은 있거든요. 있어야 되고 대본을 그쵸? 파일로 보내지. 파일로 보내고 다 이런 거를 소통을 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 제작진이 물어봐요. 카톡 안 쓰세요? 막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막 물어보면 막 멘붕이 와갖고 막 물어봐요. 카톡 안 쓰세요 혹시?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놀라시지만 결국은 이메일로도 소통하고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고 다 된다. 안 되지 않는다. 틀림없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네이트온은 안 쓰시고. 네이트 아유 그거는 저쪽에서 욕했어 막. 네? C 나왔어 막. MSN, 네이트온 이런 거는 여기 계신 분들 초등학생일 때 하던 거잖아요. 저분들은 버디버디 했을 거고 네? 우리랑 달리. 아 그래요? 아닌가? 네, 모르겠다. 몰라요. 여기는 버디버디인데 저기는 버디버디가 아닌가? 네, 그렇군요. 뭐 버디는 또 버디 무비. 네. 버디 무비. 아무튼 네 그래서 최후의 안티조선 활동가 김건희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USB를 조선일보한테 줬다. 근데 조선일보는 그것을 먹었다. 네 그냥 갖고만 있다. 근데 김건희는 어디서 그거를 알고서는 조선일보는 폐간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연결이. 이해 안 가죠. 네. 거기에다가 홍석현과 이씨 집안은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중앙일보와 삼성은 사이가 안 좋다. 네. 남의 집안 품평까지 하고. 네. 그리고 이 대화가 지금 계엄 이후의 대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주진우 기자가 얘기했죠. 계엄 한참 이후의 대화에 지금 12월 말에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렇죠. 왜냐하면 동아일보는 탄핵이다 이렇게 갔는데 조선일보는 실드를 쳐줬는데 왜 김건희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안 된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얘기했냐. 계속 제가 신문을 봤잖아요. 조선일보가 1월 달부터 내란일보가 돼요. 본격적으로. 네. 본격적으로 아주 내란일보가 돼가지고 아주 아까도 봤잖아요. 내란일보의 그 실상에 대해서. 근데 중간에는 잠깐 제정신이었던 몇 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계엄 직후에는 다른 보수 언론보다는 좀 회색지대에 있긴 했으나 이게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지 말자. 그 분위기가 있었지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좀 이상했고 1월 달부터는 완전히 무슨 그런 이제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것과 맞물려서 그 뭐 보수가 부활하는 여론조사들 그 상황과 맞물려서 그 민주당이 뭐 내란죄를 뺐어요. 뭐 이런 거와 같이 가는 그런 상황과 맞물리면서 갑자기 이제 완전 이제 내란일보가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 기억상으로는 이 새해가 되는 그 시점하고 맞물립니다. 근데 그때 김건희는 조선일보 폐간을 결심을 한 거죠. 그거가 약간 맞물리는 흐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것까지 듣고 조선일보가 태세를 바꾼 겁니까? 아니 그걸 듣고 태세를 바꿨다기보다는 그래서 요 가운데를 메꿔주는 무슨 사건이 있을 거다라는 에피소드가 있다. 혼자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이 USB를 받았을 때 이 USB엔 특종감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건 무조건 특종인데 그걸 보도하지 않고 근데 보도하지 않고 나만 갖고 있어야지라고 한 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조건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데스크에다 보고를 해요. 그리고 데스크가 봤을 때 이거는 전국을 뒤흔들 만한 무슨 얘기잖아요. VIP가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만 알겠습니까? 편집국장한테 얘기하고 편집국장은 이제 이거는 어쨌든 조선일보 같은 신문 같으면은 이거는 어쨌든 경영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사안이면 원래 신문은 편집국은 당연히 경영과 분리가 돼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 당연히 거긴 있지 않겠습니까? 혼연일체화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비들과 함께하는 뭐 그러한 그 에반게리온으로 따지면은 제레가 있겠죠. 제레가 있어가지고 편집국장인 겐도가 이렇게 와가지고 제레가 있고 이제 겐도는 물론 자기만의 인류 보안 계획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제레가 이제 거기서 이제 딱 가르마를 타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레들은 이제 이거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좀 용산하고 새로운 딜을 해볼까 요런 뭔가를 거기서 말하는 용산은 이제 정확하게는 한남동 한남동 여사님하고 한번 뭐 요걸 가지고 딜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시도가 있었어야 이게 말이 된다. 그리고 요 시도가 뭔가 잘 안 돼서 이 여사님 보기에 아주 괘씸했기에 그러니까는 조선일보 폐간 얘기까지 갔어야 이게 말이 된다. 그래서 이게 아주
의심스러운 의문의 한 장, 의문의 어떤 공백이 있다. 네, 그것을 알아내야 한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야, 계엄의 탈화 성렬 이런 거 나오네요. 네. 이분 평소에 이런 거 참으면서 어깨 방송이 그거 안 참잖아요 지금. 네. 다른 방송 가서 어떻게 본인의 정체를 숨기는가.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뭐. 네. 네, 그래서 그게 뭘까? 근데 크게 나누면 뭐 두 가지 갈래, 본질적으로 두 가지 갈래의 하나겠죠. 첫째는 보수의 어떤 운명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자, 지금 어차피 윤석열은 정치적으로 사망한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망하지만 민주당 집권은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판을 이렇게 저렇게 짜야 되고 그러려면 김건희 당신이 윤석열을 어떻게든 컨트롤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거를 해준다면 우리가 요 보도는 딜레이를 시키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보도할 수밖에 없다. 뭐 요런 거 지금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야해라. 그게 하야가 됐든 질서 있는 퇴진 뭐가 됐든 그런 모드 그래서 보수 재건을 위한 어떤 신심 뭐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김건희가 아니 보수 살리자고 우리를 버려? 우리를 버려? 이 자식도 아주 괘씸해. 내가 원래 원래 우파도 아니야 나는. 나 원래 친노야 심리적. 나 좌파야. 좌파는 아니고. 우린 인정 안 해줍니다. 우리 좌파하고 싶으시면은 우리한테 좌파 자격증 발급받으세요. 우리도 아니야. 사실 김준우도 저한테 좌파 자격증 발급받으세요. 네, 좌파 자격증을 저한테 발급받아야만 좌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지만 본인의 말로 본인의 언어로 김건희의 언어로 난 좌파야. 우파도 아닌데 자기들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라고 해. 아주 괘씸하다.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 거고 요게 1. 그나마 이제 건전한 버전이죠. 건전하지 않은 버전 2. 여사님 우리가 요거 갖고 있는데 보도 안 할 테니까 우리 TV조선 사업하는 거 있거든요. 그 문화예술 쪽 하시잖아요. 근데 이때 이 험한 때 그런 딜을 친다고? 아직 그 자리 계실 때 아직 윤석열이 요 탄핵이 안 되고 있을 때 아직 우리 덕수형 상목이 형 뭐 이렇게 있을 때 아직 말 통할 때 그거 하나 뚫어 놓읍시다. 마침 이진숙도 복귀할 건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하나 뚫고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저기 묻어 놓을 테니까 뭐 요런 종류 이권과 관련한 종류 그 두 종류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근데 이것도 이제 김건희가 이제 자기가 뭐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거나 지금 생각하신 대로 그게 되냐? 안 되는 건이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죠. 이 자식들 이러면서 이제 감히 딜을 치려고 해? 딜을 치려고 한다는 자체에 열받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면 딜이 소화가 되면 열받지 않았을 텐데 소화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소화가 안 되니까 이 자식들이. 그래서 이제 뭐 요런 거. 야, 김민아 좌파 면제부 판매. 진짜 그럴듯하다. 김민아 좌파 인증 센터장. 야, 좌파 인력공단. 좌파 인력공단. 신자유주의 좌파야. 야, 좌파 간별사. 그리고 경향신문 단독 제목이 홍준표 양아들로 불린 최모 씨. 홍 측의 명태균 여론조사 전달했다 진술인데 홍 측이란 뭐냐? 이거는 뭐 홍 측에 전달했겠지. 근데 홍 측이란 뭐냐? 홍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근데 요 기사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 최모 씨가 지난번 그 사람인데 의절했다는 홍준표의 아들과 친구였으나 의절했다는. 네, 그리고 홍준표가 꼬리 자른 홍준표가 그 사람 뭐 별볼이 없는 사람이 지가 아무튼 혼자서 한 일이다. 네, 그렇게 했던 사람. 검찰 조사에서 홍 시장 측의 명태균 씨가 만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고 진술을 했고 근데 이거를 경향신문이 이렇게 썼어요. 홍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이를 이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꼬리 자르기. 홍 시장에게 조사 결과가 보고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그러면 카톡이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 최 씨가 지난해 11월에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해서 진술을 했는데 최 씨는 홍 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홍 시장 쪽의 이야기를 하면서 홍 시장을 통해서 정치를
해보려고 한 거다. 왜냐면 이 사람이 어디 출마도 하고 이랬거든요. 시의원, 저 구의원인가? 구의원인가 뭐 출마도 하고 어쨌든 지방의원. 네. 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홍 시장 쪽에 제공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는데 다만 홍 시장에게 직접 보도가 됐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대구시 비서실장에게 대선 경선을 준비하던 시기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라고 보도했다라고도 이제 검찰한테 얘기를 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오세훈, 홍준표 두 분 제일 심하게 걸린 거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이준석, 그죠? 세 명이 원래 김민하 평론가 표현으로는 팀 명태균, 제 표현으로는 친명이다가 지금 이제 반명 비명이 돼가지고 비명이니까 비명 행사가 되는 지금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친명태균, 비명태균. 그래서 요즘에 명태균 씨가 그 얘기를 했대잖아요. 과목에서.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한동훈이 나한테 고맙다고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하는 순간 한동훈도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냥 명태균 특별법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선을 긋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최근에 만난 건 박범계였잖아요. 그니까 야, 내가 제일 귀찮은 애들 다 저격해줄게. 그래서 한동훈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나중에 사면이든 가명이든 보석이든 뭐든 좀 해줘 라는 것이 지금 명태균이 짜고 있는 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이준석 의원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말도 있는데 남상권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저는 일종의 길들이기 아닐까. 그것도 페이크다. 그러니까 그럴까 뭐 길들이기 아닐까. 이렇게 하면 결국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누군가는 어쨌든 자기에게 뭔가를 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를 뭐 바랄 거 아니에요. 명태균 씨도 뭐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닐 텐데.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이 뭐 집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민주당 정권에서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그거는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뭐 어려워요. 그 박범계도 만났는데. 민주당도 사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죄를 사해줘요? 아니, 죄를 사해줄 수는 없지. 명태균 씨가 죄가 있는데. 죄를 사해줄 수는 없지. 그리고 이거를 수사를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으로 펼쳐지는 수사를 뭐 봐줘요, 끊어요? 뭐 그럴 수 없는 것이고. 일단 그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자기 인생의 후회를 도모를 하려면. 이 지금까지 연루되거나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하고는 어쨌든 관계가 살든지 뭐 후회를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그렇죠. 이 동네에서 먹고 살려면 그러려면은 이 중에 누군가는 어쨌든 자기한테 구원의 손길을 이러고 있다 보면은 그게 본인이 개심해서든 아니면은 쫄려서든 뭐든지 간에 여기 자기한테 와야 되는 거죠. 뭔가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뭐 이게 있고. 근데 그 구원의 손길이 오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사람에게 유리한 환경은 조성을 해줘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근데 그 손길이 제가 볼 때는 보수 진영의 누군가여야 하는 거지 않나. 그래야 그렇죠. 말이 되지 않나.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한동훈이 상대적 이익을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뉴스타파 이준석 보도 보셨나요? 그 당시에 뭐예요? 김영선 공천 줄 때 그때 당시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오간 걸 보면은 그때 이준석 대표 체제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때 김영선한테 공천을 주려는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명태균이 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준석이 그 당시에 이 김영선의 유리한 여론조사를 갖고 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지금까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내고 그러면 이제 이준석이 다 냅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윤상현한테도 보내라고 합니다. 그 윤상현한테 보내라고도 하고 이렇게 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러한 뭐 이러한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다 한 배를 탔던 거 아니냐. 명태균, 이준석, 그다음에 뭐 그 이제 용산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뭐 다 한 배를 탔던 거 아니냐. 네.